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수용수학.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활 속의 수식이라는 단원에서 불쾌지수, 체질량지수, 진위계수, 그리고 물가지수까지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물가지수에서 조금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다시 수정을 해드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 시점이 있는데, 기준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이전 시점 중에서 내가 기준을 잡고 싶은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시점은 아마 비교를 하고 싶은 시점인데, 주로 비교 시점이, 더 최근 시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물가가 변했느냐? 그러면 기준이 작년이고, 비교 시점이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 7번 다 푸셨죠, 그쵸? 네. 11년에서 12년, 12년에서 13년, 14년에서 14년, 14년에서 15년. 실제로 이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13년에서 14년에만 감소를 했죠, 그쵸? 네. 그렇게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를 구해보면, 2.28, 2011년에서 아마 2012년 사이가 아니었나, 제가 그냥 살짝 숫자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다 계산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품목지수라는 게 나왔는데, 30쪽 전반적으로 쌀에 대한 품목지수를 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 물가지수 구하는 이 과정을 살짝 살펴보시면, 품목지수를 어떻게 구한다,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다 하는 부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풀면 여러분 답을 아마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반발계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분은 물리 수업입니다. 물리 수업.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학 시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속도나 이런 거 배울 때, 물리와 기본이 되는 생물, 화학 이런 거 다 배웠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수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1쪽의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찰흙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찰흙을 다루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찰흙은 다시 튀어오르지 않는다. 튀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찰흙을 던져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버리죠, 맞죠? 철퍼덕! 하고 모양까지 찌그러지면서 처박혀버립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찰흙과 다르게 사실 공도 어떤 공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떤 공을 던졌을 때 충돌로 다시 튀어오르는 이 정도를 우리는 반발 계수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반발하느냐는 거죠. 반응을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반발 계수가 크다라는 것은 많이 올라온다는 거고요. 반발 계수가 작다라는 것은 적게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찰흙은 나중에 뒷장에 보면 나오지만 반발 계수가 0입니다. 0. 쉽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어떤 걸 반발 계수라고 하느냐?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수식에서 반발 계수라는 것은 충돌 직전의 속도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 직전에, 땅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그 물체의 속도와 튀어오른 직후에 탁 올라가는 그 속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반발 계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데, 농구공이 H미터에서 자유낙하했더니 스몰 H미터 튀어 올랐어. 그럼 반발 계수는 얼마지? 충돌 직전의 속도와 충돌 직후의 속도는 높이와 관계가 있어. 속도의 제곱과 높이는 비례하니까 반발 계수는 루트 H분의 H로도 계산할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사실 이 부분을 살짝 여러분한테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속도라는 것은 가속도로 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기 속도가 붙습니다. V0가 붙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요놈에 의해서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놈에 의해서 우리가 변위, 뭐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거리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거리. 변위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시간과 속도는 기본적인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대신에 속도를 바꿔서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t 대신에 여러분들이 a분의 v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 보면 기본적인 이 변이는 초기 속도와 초기 가속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2분의 1 a 제곱분의 v 제곱이 돼서 계산하면 2a분의 v 제곱이 됩니다. v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 관계에 의하면. 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속도의 제곱과 높이는 비례한다. 즉 속도 제곱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것만큼이 변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한다. 속도 제곱은 높이에 비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h라고 한다면 이게 v는 하면 루트 h가 되겠죠. 마찬가지 요거는 루트 스몰 h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상수를 다 배제했을 때 반발계수는 루트 h분의 라지 h분의 스몰 h 형태가 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복잡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 복잡한 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발계수란 충돌 직전의 속도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공별로 보니까 농구공은 0.85, 축구공은 0.77에서 0.90, 배구공은 0.77에서 0.81, 테니스도 나오고 골프공도 나오고 탁구공 나오고요. 야구공 나옵니다. 의외로 전부 다 봤을 때 경중은 있지만 탁구공이 상당히 반발 계수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가장 딱딱해 보이는 야구공이 가장 낮죠, 맞죠? 예. 여러분, 웬만한 높이로 안타를 치지 않는 이상 야구공이 튀어 오르는 게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땅볼로 안타를 치면 아주 떼굴떼굴 땡땡땡 하듯이 굴러가죠, 맞죠? 하지만 농구공이나 축구공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잘 튀어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축구공은 0.77에서 0.90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공 생각보다 조금 바람을 빼고 우리가 많이 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구공보다 잘 안 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농구공은 상당히 땅땅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농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도 많이 다치잖아요, 농구공. 농구하다가 손가락 삔 친구도 많죠, 그렇죠? 예, 아주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 볼까요? 연인교실이 있는데요. 뭐 연인교실 9번 이거는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m 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테니스 공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얼마만큼 튀어오르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테니스 공이 얼마만큼 튀어오르는지를 조사하면 평균적으로 아마 0.73에서 0.76, 75% 정도, 75cm 정도 튀어오를 거다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반발 튀어오르면서 잡아먹겠죠, 맞죠? 예. 그래서 1m 했는데 1m로 다시 튀어오르면 정확하게 튀어오르니까 맞죠? 1분의 1 해서 반발 계수가 1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9번은 그냥 여러분 한번 지나가듯이 보면 됩니다. 숙제 아닙니다.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요. 한 번 정도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공이 바닥에 떨어진 후 다시 튀어오르는 높이는 처음 공이 떨어질 때의 높이에 이르지 못한다. 또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튀어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로 튀어오르긴 튀어오르는데 조금씩 줄어들죠, 맞죠? 그래서 반발 계수는 주로 0에서 1 사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0에서 1 사이.
내가 던진 것보다 더 많이 튀어오르면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이상이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는. 첫 번째는 저항이 생겨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중력이 있어서 그렇겠죠, 맞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거라서 제가 말하는 게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을 던졌을 때 내가 떨어뜨린 위치보다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다. 앞에서 차력 던졌을 때와 같은 겁니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운석이 박히죠. 지구에 박힙니다.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차력도 바닥에 타겠을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철퍼덕하고 붙어버리죠. 맞죠? 그런 경우 어떻다? 반발계수는 제로가 된다. 반발계수는 제로. 그 다음에 당구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땅 하면 그 충격을 그대로 받고 다음 공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당겨치기를 하거나 밀어치기를 하면 같이 밀고 나가거나 이 공이 정지하지 않고 다시 뒤로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중앙에 치면 땅 하면서 이 공은 멈추고 맞은 공이 쭉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대로 나간다. 그래서 거의 1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발계수. 자, 이거는 진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 시간에 보신 겁니다. 보신 거. 자, 한 개를 이렇게 튕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사실 지구상에는 공기 중에 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결국에는 탱탱탱탱 하다가 멈춥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운동을 하거든요.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탁 치면 이쪽에 있는 딱딱딱딱딱 전달이 돼서 제일 끝에 있는 게 텅 하고 날아가고 다시 딱 치면 다시 또 하나가 계속 하나씩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상황인 2개씩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또 3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4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5개는 의미가 없죠, 맞죠? 부딪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이 부분 한번 상상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숙제로 내주기도 참 부끄러운데 과학 시간에 이미 배웠죠, 맞죠? 2개 이게 날아가면 어떻게? 2개가 날아가게 되죠, 맞죠?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속 탐구. 자,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 4일이 됐어요. 운전면허증은 이미 땄어요. 어우, 정말 기분이 좋다, 그죠? 대학교를 갔고요. 졸업도 했어요. 직장을 가지고 첫 자동차를 갖게 됩니다. 물론 BMW나 벤츠, 마세라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벤틀리 이런 여러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스포츠카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가지면 제일 좋죠. 저도 워너비지만 평생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벤츠나 BMW는 가격이 좀 다운돼서 한번 탈 수는 있겠지만 사치입니다, 사치. 어쨌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런 차를 내가 갖게 됐을 때 어디 부딪혔어요. 차가 부딪혔어요. 안 부딪히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했건 아니면 남이 실수를 했건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차가 멀쩡하면 제일 좋겠죠? 어디 부딪혔어요? 차가 멀쩡하네? 오, 다행이다. 사실 좋죠.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차가 많이 부서지면 많이 부서질수록 특히 앞범퍼와 뒷범퍼 쪽이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사실은 좋은 차입니다. 물론 부서져야 할 곳과 부서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운전석을 비롯한 사람들이 타는 공간은 프레임을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엔진을 포함한 앞쪽 부분과 트렁크를 포함한 뒤쪽 부분은 최대한 많이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오늘 배운 이 반발계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어떤 벽을 충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벽을 충돌을 했을 때 차가 멀쩡하면 아까 전에 진자에서 봤겠지만 그 충격이 차를 타고 와서 누구한테 오겠다? 운전자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차가 앞쪽이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하면서
나한테 오는 충격이 작아진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명차들은 운전석 부분은 절대 부서지지 않고 앞쪽 부분은 사고가 나면 최대한 부서지도록 만듭니다. 그렇다고 와르르 부서진다기보다 충격을 흡수하면서 부서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 뭐 사실 그렇게 되면 폐차예요. 그냥 폐차. 그죠? 저는 아직까지 폐차시킨 정도까지 사고를 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진짜 아깝겠죠, 맞죠? 아깝지만 여러분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쪽에 자동차 범퍼와 반발 개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 34쪽 체질량 지수와 건강한 생활, 우리 지난 시간에 체질량 지수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그 키와 몸무게 체질량 지수를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단이 있고 이렇게 한데 뭐 오늘 사실 열린교실 9번, 열린교실 10번 창의 지식 공작소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도 이걸 숙제로 내주기 좀 뭐한데 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숙제는 특별히 없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1단원이 끝나거든요. 1단원이 뭘 했냐 싶은데 1단원이 끝납니다. 식과 규칙 큰 1단원 규칙은 안 끝나고요. 그 중간 단원이 식과 규칙이란 단원이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실용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그 전문계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인데 우리 그 이문 친구들도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생활에 관련된 수학을 과목으로 넣으면 어떨까 해서 넣다 보니까 실제로 정확한 개념들은 이제 좀 이미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과목들 특히 과학이나 사회 계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수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단순한 우리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지식을 넓히는 느낌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배우고 나면 뉴스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맞죠? 사실 건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 불쾌지수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친구들의 그 건의가 있고 해서 이번 시간 잠깐 하고 다음 한 시간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삼각수와 사각수 있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수열인데요, 수열. 특히 삼각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했던 과정이 실제로는 여러분 수열 단원을 배울 때 생략된 부분이긴 한데 개차수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렵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보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개차수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지만 약간 심화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대놓고 개차수열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수열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실 규칙성이 나와서 말인데 아마 혹시나 실제로는 군수열이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교과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규칙성이라는 부분에서 혹시나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군수열은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개차수열 중에서 첫 번째 좀 간단한 걸 배울 건데요. 뭐 굳이 언급을 하자면 개념이 개차수열이다 이 말입니다. 용어가 개차수열. 자, 차수가 그쵸? 차수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수열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우리가 이 AN 수열을 한번 살펴봤더니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죠.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최초로 수열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있죠? 네, 등차 수열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또 등비 수열이라는 애가 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인 정의라는 걸 배우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점화식이라고 해서 그 공식을 다 구해보고 일반항으로 유도하는 과정까지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A 10번째 항은 무엇이냐? 이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수열이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커지긴 커진다, 맞죠?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 차이가 혹시나 등차 수열일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커졌네? 얼마만큼 커졌죠? 4만큼 커졌네? 얼마만큼 커졌죠? 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얼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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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수열의, 원래 있는 이 수열의, 항의 차이가, 항의 변화하는 그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수열. 그쵸? 예. 그거를 우리는 이 수열의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 그 연결해주는, 개차 수열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적혀져 있는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이 수열 있죠, 맞죠? 예, 이 수열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AN의 개차 수열. 그럼 또 개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이 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붙여줄 수 있겠죠,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간단한 예를 든 겁니다. 사실은 이 개차 수열 자체가 지금의 경우에는 무슨 수열이죠? 이 개차 수열이. 개차 수열 BN을 따져보니까 B1이 2고, 맞죠? B2가 4고, B3가 6이고, B4가 8이고, 무슨 수열이죠? 아하. BN이라는 수열은 2 곱하기 어떤 수열이다, 맞죠? 사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 수열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수열도 엄밀하게 우리 따져보면 이 차이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2씩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맞죠? 2씩. 2씩 커지는구나. 2씩 커지는 수열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맞죠? 등차 수열이다.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맞죠? 초항 더하기 n-1d. 그 계산하면, 이렇게 2n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쓰면, bn은 초항 더하기 n-1 공차. 그래서 계산하면, 그래서 2가 다 소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네. 그래서 이 AN이라는 어떤 이상한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그냥 무슨 수열인지 잘 몰라요. 차이를 계산해 봤더니 그 차이가 뭘 이룬다? 수열을 이룬다. 그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AN이라는 수열의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첫 번째 개차 수열에서도 차이가 안 보였어요. 특징이.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 했을 때 두 번째에서 또 수열을 이루는 경우, 그럼 제1개차 수열, 제2개차 수열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죠, 맞죠?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단계 내려가 봤더니 어라?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네. 그죠? 이런 경우 우리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맛배기로 했는데요. 우리 개차 수열의 정확한 정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잠깐 이건 빼고 개차 수열의 정의부터 한번 할게요. 예를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어떤 수열 AN이 있다라고 봅시다. 어떤 수열 AN이 있다. 우리가 A1이라는 수열을 봤더니 첫 번째 값이니까 뭐 이렇게
조항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A2를 봤더니 어떤 A에다가 B1의 값을 더했더라는 거죠. A3를 봤더니 A2에다가 B2를 더했다는 거죠. 이렇게 쓴 것 자체도 조금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요런 관계를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쓸게요.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고 A4가 있고 A6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다. 그죠? 그때 자 A2가 A1 더하기 B1이라는 말은 A1에다가 B1만큼 더했단 말이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다? B1이란 말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A3는 A2보다 얼마 크다? B2만큼 크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B2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A1을 이렇게 이항하면 됩니다. 그쵸? A2 빼기 A1이 B1이니까 A2와 A1 사이가 A3 빼기 A2가 B2다. 그럼 이 사이가 이렇다. 같은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뭐가 되겠다? 여기가 B3, B4, B5. 됐나요? 즉 A라는 이 수열의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인데 일정하지 않고 그놈이 또 뭘 이룬다? 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이때 이 BN이라는 수열을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맞죠? 그냥 한 단계 아래의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원래 수열의 개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계단일 때 제1개차 수열, 혹시나 두 번째 계단이 또 있으면 제2개차, 제3개차. 근데 선생님 때는 제2개차 수열까지 그게 정규 수업 그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해서 제2개차 수열 없어졌었고 한동안 계속 1차적인 개차 수열을 여러분 배우다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 바뀐 교육과정이죠, 맞죠? 여러분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우진 않지만 우리가 삼각수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다라는 거죠. A1은 1, A2는 1 더하기 2. 그쵸? 삼각수. 기억나죠? 맞죠? 삼각수. 예. 요렇게 배웠었잖아요. 기억나나요? A1은 1, A2는 1 더하기 2였잖아요. 맞죠? A3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거 기억나죠? 좀 한참 전이지만 배웠잖아요. 그쵸? 예. 이 삼각수가 사실은 뭐다? 개차수열이라는 겁니다. 개차수열. 요 두 개의 차이가 얼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두 항차의 사이가 2, 이 두 항차의 사이가 3. 일정하지가 않죠. 맞죠? 일정하게 커지는 수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수열을 이루죠. 맞죠? 맞습니까? 똑같은 경우다. 그래서 삼각수의 경우가 개차수열이었는데 그냥 이건 간단한 숫자의 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바로 1부터 n까지 합이라는 공식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었는데 혹시나 더 복잡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변하는 수열이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약간 심화로 지금 다뤄봤습니다. 이런 거를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개차수열 BN 자체는 앞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열들이 나와요. 이 BN이라는 개차수열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차수열이나 또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등비수열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목표는 이 BN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BN은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AN이라는 수열은 그러면 이 수열 AN은 BN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따져보면 이 AN의 관계는 수열의 기납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공식화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 AN이라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AN 수열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규칙성 없어 보이는 이 수열이 한 단계 내려왔더니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성 있는 건 내가 어떤 수열인지를 알았지만 이 AN 자체도 내가 어떤 공식화해서 나타내고 싶은데 현재로서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불가능했는데 삼각수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 AN 수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다음 시간에는 개차 수열하고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군 수열까지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참고로 과제물은 없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